영애야, 정신 차려. 차가운 바닷물이 폐를 채우는 순간 한영애는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손이 자신을 죽음으로 밀어냈다는 것을. 28년을 순수하게만 살아온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아니, 이건 끝이 아니었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보시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1년 전 그 운명적인 만남? 죄송합니다. 한영애는 커피를 쏟은 남자에게 황급히 사과했다. 명동 한복판. 점심시간에 인파 속에서 부딪힌 것은 우연이었다. 하지만 그 우연이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괜찮습니다. 저야말로 급하게 가다가. 남자는 환하게 웃었다. 키 185cm의 늘씬한 체구, 잘 빠진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해 보이는 미소. 강진우, 32살. 그는 영애가 평생 꿈꿔온 이상형 그 자체였다. 에스무체가 세탁비를 드릴게요. 연락처 좀...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대신. 진우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커피 한 잔 사주시는 건 어떨까요? 방금 쏟은 거 아까워서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카페에 앉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진우는 자신이 친환경 에너지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어릴 적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고생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에 영애는 깊이 감동했다.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영애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10살 때 비행기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는 것.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늘 외로웠다는 것.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한미래 그룹 창업주의 막내딸이라는 사실은 숨겼다.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힘드셨겠어요. 저도 아버지가 안 계셔서. 외로움이 뭔지 알아요. 진우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다. 그의 따뜻한 손이 영애의 손을 덮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달콤한 연애, 그리고 숨겨진 야망. 사장님, 타겟 접근 성공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허름한 고시원에서 어머니 박복자와 통화했다. 잘했어, 우리 아들. 그년이 한미래그룹 상속녀 맞지? 네, 어머니. 확인했어요. 한영애, 28세. 부모 사망 후 5조 원대 재산 상속받은 호구. 아니, 순진한 아가씨예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카페에서 보여준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좋아.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한다. 지난 3번은 실패했잖아. 5억, 10억 뜯어낸 게 다야. 이번엔 조 단위다. 조 단위. 박복자의 목소리는 욕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아들을 재산 사냥꾼으로 키운 장본인이었다. 어릴 적부터 네가 잘생긴 건 돈 벌 도구가 있다는 거야. 부자년들한테 잘 보여서 한탕해야 해 라고 세뇌시켰다. 진우는 25부터 7년간 이 일을 해왔다. 외모와 가머니설로 여자들에게 접근해 결혼한 뒤 재산을 빼돌리는 것. 하지만 지금까지는 소소한 성과뿐이었다. 이번 한영애는 달랐다. 5조 원,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돈이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3개월 안에 결혼까지 갈게요. 그년 완전히 반했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래, 우리 아들 최고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강남에 빌딩 사서 떵떵거리며 살자. 전화를 끄는 진우는 거울을 보며 연습했다. 순수한 미소, 촉촉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 프러포즈, 그리고 완벽한 연극. 6개월 후, 진우는 영애에게 프러포즈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장미 백송이, 그리고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영애씨, 당신은 제 인생의 빛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부도 명예도 없죠. 하지만 제 전부를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눈물까지 글썽이는 완벽한 연기였다. 영애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네, 저야말로 행복해요, 진우씨.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진우의 머릿속은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했다. 후후, 드디어 낚였군.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진우는 박복자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성공했어요. 3개월 후 결혼식입니다. 잘했어. 그런데 아들아, 결혼 전에 재산을 넘기게 할 순 없어.
결혼하고 천천히 빼내야 해. 급하게 굴면 들킬 수 있어. 알아요. 제가 7년차 프로인데요. 일단 결혼하고 임신 핑계로 아니면 정신병 만들어서 후견인 자격 따내면 돼요. 역시 우리 아들 똑똑해. 그냥 가족은 없지? 부모는 죽었고 친척들은 유산 문제로 사이가 안 좋대요. 고립된 상태죠. 완벽한 타겟이에요. 좋아, 좋아. 엄마도 착한 시어머니 연기 열심히 할게. 걱정 마. 결혼식, 그리고 독이 든 축복. 결혼식은 성대했다.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500명의 하객. 오케스트라 생연주. 영애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객석에서 민 실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신부를 바라봤다. 민 실장, 31세. 영애의 전담비서이자 보디가드. 그는 5년 전부터 영애를 지켜왔고 언제부턴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백할 수 없었다. 자신은 고용인일 뿐이었으니까. 영애 양, 저 남자 뭔가 수상합니다. 제 조사로는 민 실장은 진우를 조사했다. 그의 회사는 실체가 거의 없었고 과거 여러 여성과의 연문설이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영애에게 말했다가 사랑에 눈먼 그녀의 미움만 살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다. 신랑 신부가 키스하는 순간 민 실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식이 끝나고 박 복자는 영애를 끌어안았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 내가 친딸처럼 아낄게. 부모님 안 계신다고 속상해하지 마. 내가 엄마 역할 다 할게. 복자의 연기는 완벽했다. 영애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속으로 박 복자는 비웃었다. 쯧쯧, 순진하기는. 네 재산 다 빼먹고 죽여버릴 건데 말이야. 신혼, 그리고 서서히 조여오는 올가미. 신혼여행은 몰디브였다. 하지만 돌아온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여보, 내 통장 비밀번호 알려줄래? 부부인데 투명하게 지내야지. 여보, 회사 경영권 일부를 내 앞으로 해줘. 그래야 내가 책임감을 갖고 당신을 도울 수 있어. 여보, 집안일은 어머니가 해주실 거니까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자. 하나하나는 합리적으로 들렸다. 영애는 사랑하는 남편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3개월 만에 진우는 영애의 재산관리권 30%를 손에 넣었다. 박 복자가 함께 살게 되면서 영애의 악몽은 본격화되었다. 며느리, 오늘 국간이 왜 이래? 이걸 먹으라고 해? 며느리, 집안 청소 좀 제대로 해. 구석에 먼지 쌓였잖아. 며느리, 우리 아들 속옷은 손빨래로 해야지. 세탁기 돌리면 안 돼. 사소한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스라이팅이 심해졌다. 며느리, 너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아니야? 아까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또 물어봐.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 어제 우리 약속했잖아. 왜 기억을 못해? 실제로는 약속한 적도, 말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진우와 박 복자가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자 영애는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 은혜가 정말 이상한 걸까? 기억력이 나빠진 걸까? 약물, 그리고 정신병원 입원 계획. 어머니, 슬슬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그래, 전현한테 수면제 타서 먹이자. 그럼 진짜로 멍해지고 기억력 나빠질 거야. 박 복자는 약국에서 수면제를 대량 구매했다. 그리고 영애의 아침 커피에 매일 조금씩 탔다. 이 주 후 영애는 눈에 띄게 무기력해졌다. 낮에도 졸고 말이 어눌해지고 실제로 기억력이 떨어졌다. 여보, 나 왜 이러는 걸까? 병원 가봐야 할까? 그래, 가보자. 나도 걱정돼. 진우는 친절하게 영애를 병원에 데려갔다. 물론 사전에 돈을 쥐어준 악덕 의사에게였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네요. 초기 치매 증상이 의심됩니다. 28세의 치매라니.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고요. 일단 약물 치료 시작하시죠. 가짜 진단서였다. 하지만 영애는 충격을 받았다. 치매라고요? 제가 28살인데? 드물지만 젊은 치매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초기니까 치료 잘 받으면 괜찮아요. 진우는 영애를 꼭 안았다. 여보, 내가 평생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완벽해. 이제 재산 관리 능력 없다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 재산 이전, 그리고 살해 계획. 영애가 약물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 사이, 진우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다. 여보, 당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재산 관리는 내가 할게. 여기 서류에만 서명하면 돼. 나 믿지? 믿어. 영애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서류에 서명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진우에게 이전하는 문서였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진우와 박복자는 환호성을 질렀다. 야호, 드디어 5조 원이다. 5조. 우리 아들 최고. 이제 이 여자 처리만 하면 돼. 어머니, 깔끔하게 처리할게요. 사고사로 만들어야죠. 영애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 절벽, 그리고 추락. 여보, 기분 전환하러 바다 갈까? 3일 후, 진우는 영애를 데리고 강원도 어느 해안 절벽으로 드라이브를 갔다. 박복자도 함께였다. 공기 좋다, 며느리. 여기서 사진 찍자. 절벽 끝에 선 영애. 바로 그때 진우가 다가왔다. 여보, 저기 봐. 저 풍경 예쁘지? 영애가 고개를 돌린 순간 진우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강하게 밀었다. 깨악. 영애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30m 아래 바위투성이 바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다. 어머니, 됐어요. 전현 죽었어요. 잘했어, 아들. 드디어 우리 인생 피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타고 떠났다. 영애의 핸드폰과 가방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구조, 그리고 진실. 하지만 영애는 죽지 않았다. 절벽 중간의 바위에 걸려 의식을 잃었을 뿐이었다. 3시간 후, 해양경비대가 그녀를 발견했다. 여기 사람이다. 빨리 구조해. 영애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신 타박상, 갈비뼈 골절, 뇌진탕. 하지만 생명은 건졌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영애를 본 사람은 민 실장이었다. 영애 양, 정신 차리세요. 민, 실장님? 해경에서 연락받고 달려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다. 진우가 자신을 밀었다는 것, 재산을 빼앗겼다는 것. 그 인간들, 제가 조사한 게 맞았어요. 강진우, 실제 이름은 강태식, 전과 7범의 결혼 사기 전문 범죄자였어요. 박복자와 모자가 조직적으로 부자 여성들을 노려왔어요. 민 실장은 분노로 떨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영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 실장님, 저 복수할 거예요. 그 인간들이 저한테 한 짓 100배로 갚아줄 거예요. 제가 돕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저 죽은 걸로 해주세요. 공식적으로. 그래야 복수할 수 있어요. 죽은 자의 재산, 살아있는 자의 향락. 한영의 실종 사건은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래, 강남에 빌딩 사러 가자. 두 사람은 영애의 재산 5조 원을 모두 손에 넣었다. 서류상 합법적이었다. 영애가 직접 서명했으니까. 한 달 후, 진우는 강남 한복판에 50층짜리 빌딩을 샀다. 1,500억 원짜리 건물이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어머니, 샴페인 한 잔 하시죠. 그래, 이게 인생이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사는 것 같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살아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제2화 복수의 시작. 1년 후 해외에서의 준비. 영애는 1년간 태국에 머물렀다.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흉터를 지우고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다. 순수하고 착해 보이던 얼굴은 날카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변했다. 거울 좀 주세요. 의사가 거울을 건넸다. 거기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비쳤다. 긴 생머리는 짧은 보부로, 순한 눈매는 차가운 눈매로, 부드러운 인상은 강렬한 인상으로 바뀌었다. 완벽해요. 민 실장도 옆에서 도왔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영애의 복수를 돕기로 결심했다. 영애 양, 이제 한국 들어가실 건가요? 네, 이제 갑이 한으로 돌아갈 거예요. 글로벌 투자자로요. 민 실장은 가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다. 미국 시민권, 하버드 MBA 졸업장, 월스트리트 투자회사 경력, 모두 위조였지만 전문가가 봐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했다. 진우가 지금 뭐하고 있죠? 유흥업소 드나들고 도박하고 젊은 여자들이랑 놀아나고 전형적인 벼락부자 코스 밟고 있습니다. 재산도 벌써 1조 날렸어요. 좋아요. 욕심쟁이는 더 큰 미끼에 넘어가죠. 제가 직접 미끼가 되겠어요. 귀국, 그리고 화려한 등장. 인천공항 VIP 라운지, 갑이 한이 내렸다. 명품 선글라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완벽한 상류층 이미지였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민 실장이 사전에 언론에 정보를 흘렸기 때문이다. 갑이 한 씨, 한국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은 잠재력이 큰 시장이에요. 특히 부동산과 IT 분야에 10조 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조 원.
이 숫자는 뉴스에 대서특필되었다. 당연히 진우의 귀에도 들어갔다. 재회. 그리고 첫 번째, 덧. 어머니, 저 여자 봤어요? 가비한이라는 투자자요. 봤지? 10조 원 가지고 있다며? 야, 저 여자 꼬셔볼까? 에이, 어머니, 저 이제 영해재산으로 충분한데요. 바보야.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야. 게다가 넌 얼굴도 좋으니까 또 해볼만 하잖아. 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가비한의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 사진 속 여자는 놀랍도록 매력적이었다. 한 번쯤 재미로 만나볼까? 진우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저 가비한이라는 사람, 우리 회사 투자 설명회에 초대해. VIP 대우로. 투자 설명회, 그리고 치명적 유혹. 일주일 후, 진우의 회사 그린퓨처는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영예의 돈으로 차린 회사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다. 가비한이 입장했다. 빨간 원피스에 하이힐.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진우는 가슴이 뛰었다. 저 여자, 뭔가 다르다. 가비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린퓨처 대표, 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가비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계획을 그럴듯하게 설명했다. 물론 대부분 허풍이었지만 발표는 유창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실제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비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우는 당황했다. 하지만 곧 회복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진우는 가비에게 다가갔다. 가비 씨, 식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가비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비즈니스 미팅으로요. 물론입니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후후. 이 여자도 결국 내 매력에 넘어올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당하는 쪽이라는 것을. 저녁 식사, 그리고 심리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진우는 최고급 와인을 주문했다. 이 와인 한 병에 500만 원 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렇군요. 가비는 무표정했다. 진우는 당황했다. 보통 여자들은 이런 과시에 감동하곤 했는데 가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의 여자, 진짜 부자인가 보네. 500만 원 와인 정도로는 안 통하는구나. 진우는 전략을 바꿨다. 진지하고 성실한 사업가 이미지를 어필하기 시작했다. 사실 저는 돈을 벌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죠. 어릴 때 어머니랑 단둘이 살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영애에게 했던 그 레퍼토리를 그대로 꺼냈다. 하지만 가비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이야기 다른 여자들한테도 하셨나요? 네? 무슨? 농담이에요, 대표님. 긴장 푸세요. 가비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투자 조건 말씀드릴게요. 전 단기 수익을 원해요. 3개월 내에 투자금의 30% 수익을 보장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진우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다. 어차피 투자받고 빼돌리면 그만이지. 좋아요. 그럼 20억 투자하겠습니다. 20억이요? 진우는 실망했다. 10조 원을 가진 여자가 고작 20억? 하지만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죠. 우리 변호사가 검토할 거예요. 그리고 가비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개인적으로도 더 친해지고 싶네요, 대표님. 진우의 심장이 뛰었다. 이거 완전히 내한테 반한 거 아냐? 하지만 가비의 미소 뒤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숨어 있었다. 어리석은 남자, 네가 나한테 했던 짓 이제 똑같이 당해봐. 계약, 그리고 박복자의 의심.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가비는 20억을 진우의 회사 계좌로 입금했다. 진우는 환호했다. 어머니, 20억 받았어요. 뭐? 벌써? 우리 아들 대단한데? 게다가 저 여자, 나한테 완전 반한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10조 주인공 될 수도 있어요. 박복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육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다. 아들아, 조심해. 너무 쉽게 넘어오는 여자는 위험해. 에이, 어머니도 제가 얼마나 많은 여자 꼬셔봤는데요. 저 여자도 똑같아요. 그래도 뭔가 찜찜해. 저 여자 백그라운드 조사 좀 해봐. 알았어요, 알았어. 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조사해봤자
가비한의 가짜 신원은 완벽했다. 미국 기록, 학위, 경력 모두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으니까. 두 번째 만남, 그리고 깊어지는 덫. 일주일 후, 가비는 진우를 다시 불렀다. 대표님, 투자 현황 보고 들으러 왔어요. 아, 네,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진우는 그 돈을 주식 투기와 도박에 날려버렸다. 그래요? 그럼 됐어요. 대표님, 오늘은 비즈니스 말고 개인적인 이야기 할까요? 가비는 다리를 꼬았다. 진우의 눈이 그녀의 다리를 훑었다. 좋죠. 가비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아직이요. 좋은 사람 못 만났어요. 대표님은요? 저도 사실 1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사고로? 진우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가비는 속으로 비웃었다. 연기 잘하네. 네가 죽인 사람이 바로 나인데. 죄송해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앞을 보려고요. 그리고 가비 씨 같은 멋진 분을 만나서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진우는 가비의 손을 살짝 잡았다. 가비는 손을 빼지 않았다. 저도 대표님이 좋아요. 진우의 눈이 빛났다. 됐다. 이 여자 완전히 낚였어. 하지만 실제로 낚인 사람은 진우였다. 가비는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세 번째 만남, 그리고 거액의 투자. 한 달 후, 가비는 진우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 대표님, 제가 이번에 100억 더 투자하려고 해요. 100억이요? 네, 대표님 회사 잠재력을 높이 사서요. 그리고 가비는 진우에게 바짝 다가왔다. 대표님과 함께 사업하고 싶어요. 파트너로요. 진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100억. 게다가 이 여자는 분명 자신에게 반했다. 가비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도요. 그 말 진심이죠?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다. 진우는 승리감에 도취됐다. 후후, 이 여자 완전히 내 거야. 10조는 시간 문제네. 하지만 가비는 냉정했다. 키스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1년 전 네가 나한테 했던 짓, 이제 시작이야. 제3화 파멸의 서곡, 투자금 증발, 그리고 첫 번째 위기, 가비가 투자한 100억. 진우는 그 돈을 받자마자 절반을 빼돌렸다. 해외 계좌로 송금하려고 했다. 하지만 송금이 왜 안 되는 거야?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대표님, 이 계좌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 중이라서 해외 송금이 제한됩니다. 왜? 최근 큰 금액 입금이 있어서 자금 세탁 의심 대상이 됐습니다. 진우는 당황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가비가 회계 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대표님, 투자한 지 한 달 됐으니 중간 정산 한번 할까요? 제 회계사가 장부 검토하고 싶대요. 아, 그게 문제 있으세요? 투명 경영이 원칙 아닌가요? 진우는 식은땀을 흘렸다. 장부를 보여줬다간 돈을 빼돌린 게 들통난다. 아니에요, 가비씨. 다만 좀 바쁜 시기라서. 그럼 다음 주에 하죠. 너무 늦추면 안 돼요. 가비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냉혹했다. 민 실장의 계략, 그리고 진우의 추락. 민 실장은 배후에서 착실히 복수 계획을 진행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강진우라는 자가 투자 사기를 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사에 들어갔다. 진우의 회사 계좌가 동결되었다. 계좌가 왜 동결돼? 강진우 대표님,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입니다. 출석 요구서가 나왔습니다. 진우는 패닉에 빠졌다. 서둘러 가비에게 전화했다. 가비씨, 큰일 났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알아요. 뉴스 봤어요. 대표님, 설마 제 돈 빼돌린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럼 장부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진우는 궁지에 몰렸다. 장부를 보여주면 사기가 들통나고 안 보여주면 신뢰를 잃는다. 가비씨, 믿어주세요. 제가. 대표님, 실망이에요. 저 대표님 좋아했는데. 가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실망이 묻어났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가비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생각해볼게요. 일단 조사부터 잘 받으세요. 전화가 끊겼다. 진우는 절망했다. 박복자의 분노, 그리고 모자의 균열. 이 멍청한 새끼,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박복자는 진우를 마구 때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 100억을 날려먹고 실수야? 이제 금융감독원까지 들러붙었는데.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넌 맨날 그 소리만 해. 영애 죽였을 때도 완벽하게 처리했다며. 근데 지금 이 꼴이 뭐야?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박복자는 불안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롭게 꼬이고 있었다. 혹시 가비한이라는 년이 우리 함정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설마요, 어머니. 저 여자 완전히 저한테 반했어요. 넌 맨날 그렇게 자만하다가 일 터뜨려. 모자 사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체 드러남, 그리고 완벽한 복수. 2주 후, 진우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일단 기소는 면했지만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날 밤 가비가 진우를 불렀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만나요. 가비씨, 제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두 사람. 가비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투자금 전액 반환 소송 서류예요. 그리고 사기죄 고소장이고요. 뭐? 가비씨, 왜 이러세요? 왜? 재미없어요? 1년 전 당신이 누군가한테 한 짓 그대로 하는 건데. 진우는 섬뜩함을 느꼈다. 무슨 소리예요? 가비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진우씨, 1년 전 그 바닷속 아주 차갑더라고요.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너. 맞아요. 한영애예요. 당신 아내, 당신이 죽였다고 생각한 그 여자. 안 돼. 넌 죽었어. 내가 밀었어. 밀었죠. 그래서 난 지옥에서 돌아왔어요. 당신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가비. 아니, 영애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악마처럼 차가웠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진우씨, 당신이 나한테 한 짓 100배로 돌려받을 준비하세요.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라운지 입구에는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강진우씨,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진우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영애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안녕, 진우씨. 감옥에서 잘 지내요. 어머니도 곧 합류시킬 테니까. 정의의 심판. 박복자의 체포. 같은 시각, 강남 펜트하우스. 박복자도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뭐? 나 왜 잡아가는 거야? 살인교사 및 사기 공모 혐의입니다. 증거 있어? 증거. 경찰은 녹음 파일을 틀었다. 진우와 박복자가 영애를 죽이기로 공모하는 대화였다. 민 실장이 미리 도청장치를 설치해둔 것이었다. 박복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재판, 그리고 최후 3개월 후 재판이 열렸다. 진우와 박복자는 나란히 피고석에 앉았다. 피고인 강진우, 살인미수,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복자, 살인교사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영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민 실장이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영애 양,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민 실장님. 당신 덕분이에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영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과거는 과거로.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법정을 나서는 영애의 뒷모습은 당당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